자,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는 있는데 오늘 나온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에도 그렇게 적어 놓을 건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온 거 뭐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약간의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털도 많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빗썸과 코인원 그리고 코빗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정도에 농협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8일 정도에 이제 농협 측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 여타 다른 거래소들, 국내 4대 거래소들을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명 계좌를 받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야, 니네 실명 계좌 못 받으면은 원화마켓 거래 못하는 거 알지? 거래소 폐업하기 싫으면은 일단 17일까지 원화마켓 제거하겠다라고 보고해. 그러면은 니들 중에 ISMS 인증 받은 애들은 봐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ISMS 인증 못 받은 거래소들은 무조건 폐업이고요. 이거 받은 애들 중에 원화마켓 포기한 애들만 그래도 봐주겠다라고 금감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ISMS 인증 못 받은 중소거래소에서 아직도 거래대금이 수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중소거래소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국내 4대 거래소 쪽으로 거래를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화마켓이 없는 거래소들은 국내에서 살아남기가 꽤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기존의 4대 거래소랑 경쟁을 하려면 더 높은 서비스라든지 특히 기존에 상장이 안 된 코인들을 많이 들고 오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 자, 물론 사기 코인 말고요. 전망이 괜찮은 신규 코인들을 들고 온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문제는 코인 상장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금감원에서 감시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중소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국내 4대 거래소 실명 계좌를 가진 거래소들과 경쟁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사견을 좀 보태보자면은 이것은 마치 금융감독원이 국내 4대 거래소 빼고는 전부 다 없애고 싶은데 함부로 없애면은 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마치 기존의 회사에서 명퇴를 강요할 때 직원들 책상을 복도에 놔버리죠. 그래서 제풀에 지친 직원들이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금융감독원들도 기존의 중소거래소들의 이 원화거래를 확 없애버림으로써 제풀에 지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7일까지 몇 개의 거래소들이 이 금융당국에 우리 원화마켓 없애고서라도 거세를 하고서라도 살아남고 싶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 광고 및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FTX US가 이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인 레저 X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FTX US의 목표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레버리지 거래를 선보이는 것이다 라고 얼마 전에 밝혔었는데요. 자, FTX US 소식을 왜 전해드리느냐? 만약에 FTX랑 FTX US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거래소 코인인 FTT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FTT 역시 그리고 FTX 거래소 역시 솔라나 패밀리죠. 최근에 솔라나랑 레이디움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세럼이라든지 FTT가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하니까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인베스트의 CEO 돈 내놔 언니죠. 캐시우드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거품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가 세대 현상으로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막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규제 같은 경우는 명확하기만 하더라면 비트코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은 거품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거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싶은 것이 양적 완화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늘어난 미국 달러 양에 비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거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벨기에 디지털 주차 서비스 중에 시티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으로 앞으로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등등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거 수수료가 좀 비싸지 않겠느냐, 암호화폐 주고받을 때 수수료 들지 않아 라고 우려를 할 수가 있겠는데,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할만하죠? 경쟁할 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할 때 수수료를 낮추고 실시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가 어떤 국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엘살바도르가 아닌가 싶은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피 결제를 하는 영상 다시 한번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될 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제가 실시간이며 수수료가 거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상대방이 은행 계좌가 없어도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의 국가들 그리고 사람들 중에 은행 계좌 및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을 통해서 핸드폰만 있다라면 그들도 앞으로는 금융 서비스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한국에선 이해를 잘 못하겠죠. 이 한국은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사람들은 송금 한번 가려면 근처 우체국이라든지 송금 업체까지 걸어가가지고 높은 수수료를 내고 돈을 붙여야 되죠. 근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있으면은 그냥 본인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송금 및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서 멕시코의 리테일 및 큰 금융기업인 일렉트라 그룹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적용시킨 비트코인 지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회사의 회장은 이 멕시코 3대 부호 중에 한 명이자 비트코인 매니아인 살리나스 회장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비트코인 분석이 따로 없습니다. 어제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51,000달러를 뚫고 안착을 하는 것이 일단 목표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000달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은 내용들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글로벌 준비 자산으로서 금을 뛰어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안에 10만 달러 가게 될 것 등등의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펜토지라는 유명 분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엄청난 축적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24시간 내에 굉장히 큰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위로 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멋지게 위로 치솟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데이비드 웨이브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45,000달러까지 처박히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큰 기대와 함께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트윗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었는데 여기는 이 사람 21stparadigm.com이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트윗을 남겨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기를 내 친구들 중에 부자 친구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자 친구들 중에 그들보다 더욱더 더 돈이 많은 부자 친구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속적으로다가 내가 아는 부자 친구들, 내가 아는 부자들이 그리고 부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전부 다 구라일까요? 아니면 정말일까요? 만약에 이 부자와 부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라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잠깐 해봅니다. 자, 그리고 좀 두서가 없지만은 앞에서 비트코인 상승을 예측했었던 펜토시라는 분석가는 체인링크도 좀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체인링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체인링크 사토시 차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FTX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거래소 및 앱 홍보를 하고 있는 크립토닷컴, UFC 선수가 크립토닷컴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풋볼 리그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크립토닷컴 로고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폭스TV에서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정리를 한번 마쳐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토마토밭의 호떡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